박영나가 아빠라고 믿어온 이름이 통째로 무너지는 순간 고성이는 웃고 있었고 박진석은 더 조용해졌는데요. 그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고 그 굴욕의 감각이 아직 발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박진석은 단 한 번도 고성이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울먹여도 박진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서류 챙겨 퇴근 전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사람을 정리해버렸거든요. 금고가 텅 비어 있는 걸 본 고성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쥐고 있던 권력이 한 번에 빼앗겼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고성이는 거기서 무너져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몸부림쳤고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다시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며 박진석과 재혼까지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성이는 쫓겨나자마자 번듯한 호텔이 아니라 어둑한 임대 오피스텔에서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얼굴이 아니라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얼굴이었어요. 고성이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요.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가 어떤 카드냐고요? 박영나가 딸이라는 이유로 고성이는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흔들고 박진석의 약점을 만들고 박영나를 자기 손아귀에 붙잡아둘 수 있었거든요. 박진석의 집은 겉으로는 조용했는데요. 조용한데 숨막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고성희의 가면을 알아버린 상태였어요. 고성희의 친아들 한우진이 학교를 자퇴했다는 사실, 본인을 속이고 지은호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다는 사실, 그 거짓말이 폭로될까봐 일부러 박성재와 이수빈 사이를 갈라놓게 했다는 사실까지도요. 심지어 지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유전자 검사지를 박진석이 봐버린 뒤였으니 박진석은 속이 활활 타고 있었는데도 티를 안 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폭발하는 타입이 아니라 끝까지 준비해서 한 번에 무너뜨리는 타입이니까요. 그 중심에서 박성재는 이미 닳을 대로 닳아 있었어요. 박성재는 박진석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외아들이고 아버지 회사에서 본부장까지 맡은 금수저지만 요즘은 금수저가 아니라 쇠사슬을 찬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사랑했고 이혼 경력과 나이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박진석의 반대로 결국 헤어졌죠. 그런데 그 이별이 단순히 아버지 반대만이 아니라 고성이가 뒤에서 일부러 틀어놓은 판이었다는 걸 박성재가 알아버렸으니 박성재는 분노보다 먼저 모욕감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나는 누군가의 권력 싸움 도구였구나 하는 그 느낌이 사람을 더 망가뜨리거든요. 그런 박성재에게는 집안 문제보다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도쿄 출장을 간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은 병원이었죠. 이지혁은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이식 가능성도 낮다는 말까지요. 일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비혼주의로 선을 딱 그어버리는 이지혁이 속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지혁이 그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은 절친 박성재 한 명뿐이었어요. 박성재가 운동하자고 계속 끌어냈는데 이지혁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움받을 사람이 필요했기에 결국 말해버린 거죠. 성재야 나 심장 이식 얘기 나왔어. 박성재는 그 순간 모든 문제의 무게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 복수, 상속 그런 단어들이 갑자기 먼 얘기처럼 느껴지고 친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만 남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박성재는 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지혁이 단단히 말했으니까요. 은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지은호는 이지혁을 오래 짝사랑했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는데도 마음을 아직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바쁘게 살면서도 해맑고 긍정적으로 버텨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최근 이지혁은 지은호를 밀어내다가도 흔들리고 다시 차갑게 돌아서고 이상할 정도로 낯설었어요. 지은호는 그 낯설미 무섭습니다. 선배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직감이 자꾸 맞아떨어지거든요. 그 사이 박영나가 무너지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박영나는 이미 지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비밀을 박성재보다 먼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박성재에게 말했었죠. 오빠, 지금 엄마 비밀 터뜨리면 다 망가져. 오빠도 수빈 언니도. 박영란은 마음이 약해서 큰일을 못 저지르는 성격이지만 그 말만큼은 용기 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박진석이 고성희를 내쫓는 장면을 보고 박영란은 뼛속까지 느껴요. 박진석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구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집 밖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존재 자체를 지우듯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날 밤 박영란은 집안을 배회하다가 고성희가 챙기지 못한 봉투 더미를 발견합니다. 고성희가 늘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던 봉투들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완전히 잠겨있지 않았고 누가 일부러 발견하라는 듯 어설프게 숨겨져 있었어요. 박영란은 손을 때려다가 결국 열어버립니다. 사람은 의심을 시작하면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박영란가 본 문구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박영란 출생 관련 친부 박진석 확정으로 관리 외부 유출 금지. 여기서 포인트는 확정이 아니라 확정으로 관리였어요. 서류가 진실을 말한다기보다 누군가가 진실처럼 보이게 운영해온 느낌이었죠. 박영란은 그 한 줄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고 결국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어 묻습니다. 엄마 나 이거 봤어. 친부 박진석이라고 적혀 있어. 이게 뭐야? 고성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사람을 흔들어 놓는 게 고성희가 제일 잘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고성희는 정답 대신 틀을 던져요. 영나야. 지금 그걸 왜 묻니? 왜 묻냐고? 나 지금 내 인생이 흔들려. 내 인생은 흔들리면 안 돼. 내가 흔들리면 엄마가 설 자리가 없어. 박영나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물어요. 엄마 대답해. 나 박진석 딸이야? 아니야. 고성희는 여기서도 확정답을 안 합니다. 대신 박영나를 현실로 묶어버립니다. 너는 박진석 집에서 박진석 성으로 살았잖아. 그게 현실이야. 그게 대답이야? 대답이 필요해. 중요한 건 내가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느냐야. 박영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늘해졌습니다. 고성희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고 박영란을 방패로 쓰는 일이 중요했거든요. 고성희는 끝으로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엄마 손잡아. 그래야 내가 안전해. 그 전화가 끝나고 박영란은 더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맞다는 말도 아니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는 친딸일 거야 에서 친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고성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확정은 피하면서도 확정처럼 믿게 만드는 방식. 그게 고성희의 악질적인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바로 다음 날부터 움직입니다. 변호사 라인을 타고 박진석 주변에 말을 흘리죠. 박영나가 친딸이라면 상속구조 다시 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은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의 공격이었습니다. 체면, 기업,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공격이요. 박진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결론이 났습니다. 고성희가 영나를 내 친딸로 만들어 상속판을 흔들려고 한다. 박진석은 애매하게 끌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불러 아주 짧게 말해요. 성재야. 유전자 검사 준비해. 오늘로 끝내. 박성재는 그 말에 속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기 사랑도 친구 생명도 집안 전쟁도 벅찬데 이제는 피까지 검사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박성재는 움직입니다. 박진석이 결심하면 무조건 실행이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박영란은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박영란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친딸이면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웠지? 내가 친딸이 아니면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묶어뒀지? 정체성이 흔들리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됩니다. 그때 박영나 곁에 오래 붙어 있던 사람은 뜻밖에도 이지환이었어요.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인 이지환은 말수가 적고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해 의욕이 떨어져 있었지만 박영나 앞에서는 이상하게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지환 씨, 나나 누구 딸인지 모르겠어. 이지환은 감정과잉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말해요. 지금은 누구 말도 믿지 마요. 결과 나오면 그때 판단해요. 박영나 씨는 흔들려도 돼요.
대신 결정은 결과 보고예요. 그 말이 박영나에게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가 흔들려도 된다고 말해주면 사람은 그제야 숨을 쉬거든요. 박영나는 그날 밤 이지환에게서 눈을 못 떼요. 고성희에게서 느끼는 통제와 이지환에게서 느끼는 존중이 너무 대비되니까요. 그리고 박영나는 문득 깨닫습니다. 나 엄마가 아니라 나를 나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구나. 그 사이 지은호도 박영나에게 다가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친딸이고 버림받은 딸이었고 쌍둥이 오빠 한우진에게 간이식을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준 10억을 지은호가 다시 한우진에게 돌려주고 병원을 옮기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성희는 지은호를 괴롭히는 중이었죠. 지은호는 고성희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몸으로 겪은 사람이라 박영나에게 말합니다. 영나 씨, 우리 엄마한테 계속 끌려다니면 안 돼요. 박영나는 울먹이면서도 솔직하게 말해요. 나 엄마가 날 사랑한 적 없었다는 게 무서워. 지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랑 이용이 같이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더 잔인해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옵니다. 박진석이 봉투를 열 때도 표정이 없었어요. 그 무표정이 더 불길했습니다. 박진석은 결과지를 읽고 아주 짧게 숨을 내쉬는데요. 그 숨이 안도가 아니라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박진석 박영나 친자 불일치. 박진석은 결과지를 내려놓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고성희가 판을 이렇게까지 짰구나. 박성재는 그 순간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를 죽었다고 속인 것도, 한우진 자태를 숨긴 것도, 박성재와 이수빈을 갈라놓게 만든 것도 이미 악질인데 이제는 박영나의 출생까지 박진석 친딸로 운영해온 겁니다. 박성재는 처음으로 고성희가 무섭다는 감정을 뼛속까지 느껴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아버지 영나한테 이거 어떻게 말해요? 박진석은 차갑게 답합니다. 말해야지. 그리고 고성희는 이제 끝내야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친자 불일치로 나오면 박영나 인생은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고성희가 이미 박진석 주변에 박영나는 친딸이라는 소문을 흘렸고 그 소문은 이제 박영나에게 해명해야 하는 낙인이 되어버렸거든요. 박영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상은 박영나를 구경거리로 만들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박영나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순간 박영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합니다. 숨이 막히는데 소리도 안 나오고 심장은 뛰는데 손끝은 얼어요. 박영나가 겨우 한마디 뱉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그 질문은 단순히 아버지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였죠. 그리고 그 타이밍을 고성희가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결과 나왔지? 그래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박진석이 불안해졌다는 거야. 박영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소름이 끼칩니다. 고성희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고 불안이 무기였던 거예요. 친딸이든 아니든 박진석이 흔들리면 그걸로 이득이라는 계산. 박진석은 드디어 고성희를 직접 마주합니다. 박진석은 티 안 내고 복수할 생각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끝내야 했던 것 같아요. 박진석이 말합니다. 고성혜, 너 영나로 내 판 흔들려고 했지. 고성희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은 늘 늦어. 당신 자식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당신 옆 여자가 뭘 숨기는지도 모르잖아. 박진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데 고성희는 그 흔들림을 즐깁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진짜 칼을 꺼내요. 영나 친부가 누구인지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그게 무섭지 않아? 고성희는 여기서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증거가 생기니까요. 고성희는 늘 그렇듯 여지를 남겨서 상대가 상상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죠. 그때 박성재는 더 미쳐갑니다. 이지혁의 심장 비밀을 안고 있으면서 박영나의 정체성 붕괴까지 지켜봐야 하고 이수빈을 잊지 못해 가슴이 찢어지는데도 아무것도 붙잡지 못합니다. 박성재가 어느 날 이지혁에게 소리칩니다. 야, 너 지금 혼자 죽을 생각하지 마. 이지혁은 담담하게 웃습니다. 성재야, 나 안 죽어. 그 웃음이 더 무섭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다시 밀어내려 하고 있었고 지은호는 그 낯선 모습에 계속 상처받아요.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선배, 나 바보 아니에요. 선배가 나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이지혁은 순간 눈빛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이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은호는 느껴요. 선배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못 다가오게 막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상철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지혁이 심장이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소식이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온 이상철은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평생 낙하산도 거절할 만큼 곧게 살아온 사람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죠. 이상철은 지은호를 떠올립니다. 지은호를 마음에 들어했고 이지혁과 잘 되길 바랐던 이상철이 이제는 그 바람이 사치처럼 느껴져서 더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집니다. 박영나의 출생 비밀 반전 친딸인 줄 불일치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고성이가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 박진석이 복수하는 방식, 박성재가 무너지는 방식, 이지혁이 사랑을 밀어내는 방식까지 전부를 동시에 흔드는 핵심 폭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박영나에게 정체불명의 전화가 옵니다. 박영나 씨, 진짜 불일치는 시작일 뿐입니다. 고성희 씨가 숨긴 건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출생의 과정이에요. 박영나가 숨이 턱 막히는 순간 상대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당신 친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박영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이지환은 박영나 손을 꽉 잡아줍니다. 박성재는 이 소식을 듣고도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합니다. 이지혁 비밀 때문에 이미 입이 묶여 있으니까요. 박진석은 더 조용해지고 고성희는 더 여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고성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해놨거든요. 박영나의 친부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꺼내는 순간 박진석의 회사와 가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고성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지는 질문이 남습니다. 박영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고 고성희는 왜 그걸 지금까지 친딸인 척 운영했을까? 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성희는 절대 한 번의 비밀을 다 풀지 않거든요. 사람을 붙잡아두는 건 진실이 아니라 다음 회차를 기다리게 만드는 여지라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요.